파격 행보, 시험때 오른 김영환식 충북 도정, 처음는 도청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신선한 감은 있죠. 전혀 대안 없는 얘기 같아요. 완전 마른 행주를 다시 짜겠다. 에이, 그렇잖아요. 저는 출입을 해봐서 잘 알아요. 좀 해보고 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주겠다고 했던 현금들 있죠. 이런 얘기 다 해서 이거 전부 다 빠지거나 없어지거나 검토한다고 하거나. 당선 이후에도 성심성 정책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당선 최근에. 이후에? 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게 싫은 거야. 팩트는 하나인데 보는 관점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달 정도 지난 김영환 도지사를 평가를 한다면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성록 대표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어요.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빗대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선거 전과 후가 행보가 좀 달라서 그런 얘기인데, 충청북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려할 점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주제, 파격 행보, 시험때 오른 김영환식 충북 도정입니다. 파격 행보, 이거를 지금 파격 행보라고 하는데 집무실을 축소하고 관사를 매각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너튜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이게 원래는 공약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파격 행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파격 행보, 탈권위적 행보를 많이 보여서 그동안에 12년간 한 고인물 같았잖아요. 충북 도정이.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쇄신을 좀 불어넣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 측면들인데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존재하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려하는 도민들도 많더라고요. 아니 뭐 일단 뭐 좀 신선한 감은 있죠. 신선하다. 취임식도 문의해서 그랬죠. 대충 호반을 배경으로서 하고, 또 뭐 그 지사 집무실도 대폭 축소를 하고, 관사도 시도시 임선 8기 시도지사 중에 제일 먼저 또 들어가지 않겠다. 네. 그리고 뭐 도청, 사실 그 비좁은 도청 얼마나 비좁습니까? 저희들이 출입할 때도 봤지만은 많이 힘들어요. 몇 바퀴 돌아도 자리가 안 나는 데가 바로 도청인데 거기가 400면이 안 될 거예요. 좀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민원 차량 뭐 이동이 좀 불편한 그 어떤 그 장애를 갖고 계신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의 불효불급한 자리 한 100여 개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그 없애고 그걸 뭐 거기 뭐 이제 그 다른 문화공간으로 좀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뭐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요. 주차장을 없앤 공간에서 공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술관을 만들겠다,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공연을 하면 옆에서 근무하는 도청 공직자들은 근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8월 8일부터 차 없는 도청을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5일 동안, 닷새 동안 시범 운영하는데 일부에서는 준비도 잘 안 해놓고 일단 내질러 놓고 보는 거야. 그것도 처음에 이제 SNS 본인의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이걸 발표했잖아요. 그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도청의 주차란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주차 타워를 설립해서 도청 앞마당이나 주변을 완전히 공원처럼 또는 명품 미술관처럼 만들겠다. 소수의 장애인용이나 아니면 임산부용 같은 거, 뭐 필수 차량 부지만 남겨놓고 다 없애겠다. 공원처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직후에 이제 직원들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과 간담회까지 개최를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나온 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외부에 임차한 주차 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확보를 하겠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출퇴근 셔틀버스를 좀 운영을 해보겠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카풀을 권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방법으로 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직자는 어떤 그 도민들을 잘 섬기고 모셔야 된다는 그런 그 예전에 어떤 그런 그 공무원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관념들이 있었잖아요. 요새야 뭐 우리 세금 내고 뭐 저기 월급 받으니까 뭐 잘해라 이렇게 잘 안 통하지만은
하여튼 공직자는 도민들한테 어떤 행정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의식이 강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직원들은 좀 그 대중교통이나 카풀이나 이런 걸 좀 하면서 거기를 좀 잘 활용해 보자. 왜냐하면은 그 오래됐잖아요. 1937년도에 건립됐다고 그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꽤 오래됐는데 거의 뭐 문화재급이죠 이제. 그런데 그걸 뭐 개축,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을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좀 그 복도도 건물 연결하는 복도도 좀 잘 활용하고 사무공간으로 그러면서 좀 이 있는 기존의 건물을 좀 활용하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뭐 그건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아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지 실제는 전혀 대안 없는 얘기 같아요. 오호, 주차장 부지를 외부의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서 더 확보하겠다는데 사실상 더 이상 없어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5군데인가 이 정도 있거든요. 더 이상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차장이 있어 왔던 거거든요. 더 이상 임차할 부지도 없고 그 다음에 전체가 370면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도청 내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건 170면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거기에 대해서 새로 임차를 하겠다 또는 공무원들한테 셔틀버스나 카풀을 이용해라. 이미 카풀, 셔틀버스 다 이용해요. 하고 있다. 이미 완전 마른 행주를 다시 짜겠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공무원 차들이 일반 저는 출입을 해봐서 잘 알아요. 기자 시절에. 그러면 그 민원인 차량하고 이제 그 서문인가 그 기자실인데 뒤쪽으로 가면 직원 차들하고 관용차들 놓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외에 민원인까지 이제 그 차들이 이제 직원들 차량들이 그 이제 차지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저도 예전에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관사가 얼마 된다고 그러니까 고위 그 도청 그 관사 쓰시는 분들이 그 바로 뒤거든요. 향교 있는데. 그 거기서 차를 타고 와요. 그 뭐 걸어와도 충분한 거리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이제 그 시범적으로 하겠지만은 정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 부지사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본인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거는 일반 직원들한테 차를 갖고 오지 마라 하면 좀 안 되죠. 1,300명이거든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1,300명인데 실제적으로 부서별로 배정을 통해서 도청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차는 170대밖에 못 들어와요. 지금 그 상태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편법으로 들어오는 차도 있겠고 뭐 그 관용적으로 이용하는 차 있잖아요. 뭐 외제 출장 갈 때 이용하는 차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대안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바로 동편에 인근 부지가 있어요. 중앙초 자리. 거기에 의회하고 제2청사가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그 앞마당을 한 5층까지 파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세종처럼 공중에 이게 통행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하로 다 통행로 도청이랑 본청하고 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뭔가 좀 뭐 대안을 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마른 행주 계속 짜가지고 공무원들 보고 너 차 들어오지 말고 셔틀버스 이용해. 카풀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푼이라도 지금 아낀다고 지금 관사도 매각하는 판에 지금 지하 5층을 파겠어요? 지금 주차장 파가지고 거기다 공원 만들고 그건 돈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지. 마찬가지로. 이래나 저래나. 그렇죠. 근데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데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아니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러면은 다른 인근 학교 부지를 좀 이용한다든지 뭐 그러는 거지. 시행도 하고 안 해보고 우리 공무원들 차들 먼저 대고서 민원인들 대라?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민원인 철저히 통제를 해요. 도에서도.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차가 한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좁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새로운 지사가 이런 발상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쇼킹했는데 워낙에 좁으니까.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칼자루를 빼고서 휘둘러 봐야지 뭐가 썩은 물에도 잘 넣듯이 뭔가 이렇게 좀 해보고 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해보고는 안 되는구나 해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근데 대안으로는요 주차 타워를 만들어 보겠다는 대안도 내놓긴 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도민들께서 충북도청을
도민들에게 돌려받는 어떤 미술관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바라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김영환 지사의 이 초기 행보가 참 관심은 관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청 정문에 마주보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붙였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요. 마주보는 당신을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일단 섬기고 갔다 와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원래 직업이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중간에 한 10번 이상 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니까. 그 안 되는 때는 뭐를 이제 전공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과를 하면서 치과도 굉장히 독특하게 하셨나 봐요. 뭐 치과를 한옥 건축 양식에다 치과를 이렇게 뭐 만들고 뭐 치과를 이를 박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든지 뭐 그러니까 상당히 좀 독특한 스타일로 시를 1000편 정도 쓰셨다니까. 마주보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거 뭐 구호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구호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주본다는 것은 뭐라 소통이나 대등 뭐 이런 거잖아요. 공감, 마주본다는 의미는. 그다음에 섬긴다라는 것은 본건적으로 좀 뭐랄까 수직관계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서로 소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그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히 대하라 공무원들아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마주보는 당신. 제가 좀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치과를 했기 때문에 치과가 이제 이 환자랑 마주 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환자는 입을 쩍 벌려야 되고 누워서 올려. 그리고 식구 중에 그래서 뭐 당신의 뭐 운명에 개입을 합니다라는 뭐 그런 저 식구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김 지사의 그 예전 식구에 그러니까 치과 의사를 하면서 겪은 그게 오랫동안 몸에 배서 그런 건지 하여튼 마주보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가 그러니까 치과 진료를 하면서 당신의 운명에 개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아를 갖다가 다룬다는 게 운명에 개입한다는 것을 비유를 했으니까 뭐 거기서 좀 빗대가지고 마주보는 당신 그러니까 도민들을 뭐 섬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최변 말씀 안 맞다나 좀 해석하기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빼고 이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마주보는 이를 쓰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앞부분에 그러니까 김영환 도지사가 당선되기 이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런 부분들은 흐지부지되거나 얘기가 없거나 검토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류가 좀 있는 편이고 그러나 공약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은 갑자기 이러저런 행보를 보여서 파격 행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과연 김영환 지사 지금 한 달 지금 지나고 있는데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나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두 분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취임 한 달 김영환 지사의 점수는요? 라고 잡아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과연 두 분은 몇 점을 주실지 뒷부분에 좀 여쭤볼 건데 보시면 유독 돈에 예산에 이 동그라미에 좀 민감하신 것 같은 게요. 주겠다고 했던 현금들 있죠. 육아수당, 효도수당, 청년 교통비 지원, 뭐 남성 출산수당, 남성 육아수당 뭐 이런 얘기도 다 해서 이거 전부 다 빠지거나 없어지거나 검토한다고 하거나 내년에 다시 본다고 하거나. 아니 출산수당은 1000만 원인가요? 그건 준다고. 글쎄요. 1000만 원.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런 심각한 얘기까지 해요. 준다며. 그래서 찍었더니 우리한테 사기친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유권자들이 요새는 아니라고요? 선거 때 그 남발하는 공약을 100% 믿고서 맞아 저거 다 지킬 거야 하고 저 밀어주는 유권자는 좀 없다고 보고 그 공약 중에 한 절반 이상만 지키면은 뭐 절반 정도 기준을 잡아서 뭐 공약은 뭐 절반 이상이고 그런데 요새는 팬덤 정치가 워낙 강하니까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걸로 지금 가르잖아요 유권자를. 그런데 그 약속들을 공약이라고 걸었던 약속들을 이렇게 헌시적 버리듯이 아니면 다른 얘기하듯이 돌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당선 이후에 당선자가 되고 나서 이후에 뭐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 뭐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오직 당선되기 위해서 과장된 공약을 내놓거나 또는 예산에 대해서 무지로 과실로다가 잘못된 공약을 내놓거나 하는 거는 선거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때 문제가 뭐냐면 그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축소할 때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 시민들의 사과와 양해가 선제되지 않는 한 그건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이거 변호사님, 우리 저 선거 운동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상대 후보도 그랬고 많은 도민들도 그랬고 이렇게 현금 많이 지원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수도 없이 했는데 괜찮아, 돈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지금은 없다는 거죠. 막상 들어와 보니까 지금은 없지? 희한하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약을 못 지키는 공약도 많을 거야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데 아니 10가지, 한 100가지 중을 기억도 못해요, 유권자에 다. 그런데 중요한 이제 핵심 몇 가지는 갖고 가야 되겠죠. 김영환 도지사는 대표 공약이 뭐냐? 의료 후불제다. 이제 레이크 그 호수를 갖다 르네상스 뭐 해서 연계 관광이든 뭐든 하겠다. 그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뭐 AI 영재학교 이거 뭐 하고 4가지인가 5가지는 이건 반드시 아마 안 하면은 그거는 굉장한 그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큰 문제는 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뭐 각종 수당 주겠다, 양육 수당이건 뭐 출산 수당, 효도 수당, 농민 수당, 뭐 청년 수당 뭐 다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재정이 부족해, 안 돼.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당선 이후에도 성심성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당선 최근에, 이후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최근에 청년단체 발대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김영환 지사가 참석해서 올해나 내년 중으로다가 청년 100명 내지 1000명을 선발해서 해외 유학을 보내주겠대요. 교환학생으로.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그다음에 누구를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중고등학생도 갈 수 있으면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까지 1000명 정도를 선발해서 교환학생으로 보내주겠다? 도에서?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재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출향인사, 기부금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당선인이 되고 나서 도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렇게 대책 없이 정책을 내놓는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죠. 출향인사 기부금 플러스 시민단체 지원금. 그거 없애서? 그거 없애고 였다 난 다행이야. 출향인사 아니야. 아직 도에 남아있어.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금 사회가 네 편 내 편이 너무 지금 극명해서. 심각한 문제니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게 싫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게 좋고 팩트는 하나인데 보는 관점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체 팩트가 허상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김영환 그래도 지사가 이시종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거 공약이 안 된 거 수두룩 하겠죠. FC 충북 맞아요. 충북 프로축구 언제부터 프로축구 한다는 게 삼성 끝날 때쯤 되나마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런 게 많은데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도 전번에 얘기했지만 안 된 거는 과감하게 선거 공약이라고 미련 갖고 매달리지 말고 매를 일찍 맞더라도 안 될 건 빨리빨리 포기하고. 아니 근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런 과정이 지금 빠져 있는 그렇죠. 부분이. 그런데 이분의 행보가 보면은 조금 이제 충북이 고향이지만은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는 뭔가 팩트를 스팟을 잡고서 구체적으로 좀 접근하다 보면은 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는 좀 레이크 르네상스는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먼저 개발할지도 모르고 괴산 어느 지역 칠성댐 근처 주민 여기 왜 예산이 오래 안 돼서 그럼 거기만 안 된 게 아니라 쭉 여기 단양부터 영동까지 쭉 연결된 사업이고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돈도 안 들인다, 관광성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윤건영 교육감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돈도 그렇게 들이지 않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는
길 가는 길에 어디 뭐 이렇게 돌담 몇 개 쌓아놓으면은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건가 하니까는 우리 도민들이 보기엔 아 이게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예. 아 자꾸 웃다 보니까 눈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나 디테일이 너무 약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드림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얘기를 주시니까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연구 용역 사업비 10억 이거를 준비를 해놨다가 공식적인 루트도 아니고 개인 SNS에다가 일단 중단을 하자 뭐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이분이 뭔가 좀 시작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뱉어놨다가 아닌 것 같으면은 좀 아닌 것 같 이런 건지. 뭐 김영환 지사의 최대의 비전이죠. 충북도를 향한 최대의 비전. 그렇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걸 했는데 연구 용역을 10억을 책정했다가 갑자기 본인 SNS에 경제 위기 문제도 심각한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고려하겠다. 이렇게 SNS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니 무슨 용역에 10억이나 들어가냐. 내 머릿속에는 지금 어지간히 다 그려져 있어서 내 머릿속에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하고 이렇게 설계도도 해야죠. 그리고 해야 되는 아니 지금 생각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다 지금 프로젝트 플랜이 있는데 10억씩이나 들여서 뭔 또 플랜을 짜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구상 중이니까 어지간히 지금 마스터 플랜을 내가 이렇게 이 골격을 짜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디 해서 살만 좀 붙이면 되는 거를 왜 10억을 들이냐.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너무 무시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겠다고 했고 연구 용역에 10억이 들어간다고 구상이 됐고 결제까지 했고 생각해보니까 10억이 나갈 것 같으니까 잠깐만 한 푼이라도 좀 아껴야 되는 판국인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지금 이런 행복 때문에 그래요. 계산 쪽이 빠졌나? 연구 용역 사실상 연기할 수 있어요.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당직이나 뭐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기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게 그거잖아요. 경제 위기가 좀 심각하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말대로 지금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매번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재정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코로나도 재유행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영환 지사 때 이렇게 이런 코로나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보나 정책은 단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러니까 명분은 그런데 행보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도민들이 지금 김 지사께 바라는 지금 워딩 같은 것들은 영세 상인들, 물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고유가 이런 지금 살기 어려운 지역을 어떻게 한번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 한 달 됐으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한 달 이제 4년 중에 4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48개월인가? 48개월 중에 지금 한 달 좀 지나가니까는 이제 지켜보자 좀 더. 좀 지켜보고 지금은 이제 암중모색 아니겠습니까? 몸풀기 지금 타이밍인 것 같고. 아니 근데 몸 푸는데도 뭐 이상하게 푸시니까. 이제 12라운드에서 지금 1라운드 지금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조금 우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은 좀 더 지켜보면은 어지간히 이제 우리 도민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딱 벌써 보면 알지. 우리 김영환 지사도 지금 거의 뭐 성동격서식으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도민들 막 우왕좌왕하고 막 좀 이렇게 부산하게 만들잖아요. 보면은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들죠. 한쪽만 파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이게 딱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김영환 표 도정의 실체가 미술의 아닌지 과연 호랑이를 그린 것이냐 아니면은 개를 그린 것이냐가 이제는 오늘도 좀 격한 얘기인가요? 이게 내가 개라고 한 견이라고 해야 되나? 고양이. 갈지자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나 비판의 시각을 아직은 한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시네요. 뭐 참신한 부분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관사도 없애고 뭐 사무실도 줄이고. 저도 뭐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아요. 물론 뭐 그 민생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행보를 거의 보이지 않고 적극적도 아니고 행보나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비판받아야 되고 그나마 내놓는 의제나 정책도 방식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개인적 SNS를 내놓고 그다음에 사전 검토, 부하 직원이나 전문가들 검토 없이 예산 검토도 없이 내놓는다. 이런 점은 조금 갈수록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고 숙고를 좀 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한두 번, 두세 번은 실수라고 그러지만 이게 반복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반복된다면 나중에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죠. 성적이 되고 실력이 되기 때문에
반복돼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그러고 어떤 언행이라든지 이렇게 쭉 경제 포럼인가요? 얼마 전에 했던 그 내용을 내가 쭉 보니까 예. 뭐 그 어떤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거기를 뭐 교육청하고 같이 뭐 협의를 해서 하는데 윤건영 교육감이 그 자리인데 갑자기 윤건영 지사님 그래요. 본인이 지사인데? 성공하셨네. 지사까지 되시고. 그렇게 하고 또 예. 도청 사무관이 과장이 아니잖아요. 예. 또 특정인을 사무관을 보면 그 과장님이 뭐 이렇게 승진하셨네요. 과장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도청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또 이런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스타일인지 예. 알면서 그냥 이렇게 말을 몰입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잘못 나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한 달이기 때문에 진짜 지켜보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모호한 얘기긴 합니다만 100점 만점에 두 분께서 한 달 정도 지난 김영환 도지사를 평가를 한다면 대표님부터 하시죠. 몇 점 정도를 끝내기 한 판은 늘 먼저 하시는. 저는 뭐 지금까지 둥둥둥둥. 뭐 그래도 저는 한 85점에서 90점 사이는 주고 싶다. 85에서 90점이요? 네. 아까는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신다 그러더니 네? 이야, 뭐 굉장히 높게 주시네. 아니 그거는 그 어떤 측면이냐면 만점 100점은 맞죠? 100점 만점에. 과거에 어떤 그 도백들이 해왔던 그 어떤 관행에 비해서는 임기 초반에 어떤 그런 관행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파격적이고 신선한 감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점수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셨군요. 95점 드리고 싶어요. 95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방향이나 취지 이런 것은 맞는 것 같고 더욱 중요한 것은 김영환 지사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나마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한다 그러면 저는 95점 정도는 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시간 내내 사과를 안 했다, 과정이 이상하다, 하실 거예요. 뭐가 그렇다 그러더니 이제 하실 거예요. 이 방송 보고 하실 거예요. 줄서를 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하튼 두 분의 맥락을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일단 시작이니까 자꾸 뭐라고 나무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두고 보자. 그리고 좀 응원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같이 묻어 있으신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한 달 평가 오늘 해보고 있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죠. 먼저 변호사님. 예.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맞아요, 우영우. 거기에 따라서 예. 이상만 있는 도지사 김영환. 이상만 있어. 그 김영환 도지사가 충북도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꿈, 희망, 청사진 그걸 참 바라보는 건 좋아요. 뭐 명품 충북, 꿈, 희망 뭐 다 좋은데 르네상스 다 좋은데 그 뒤에 있는 거 주위를 좀 돌려보기를 원해요. 뭐 전문가들이나 부하 직원들의 좀 의견도 듣고 시민들과 조금 더 공감하려는 자세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 이런 거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뭔 정책이나 의제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너무 본인이 평소 갖고 있던 이상만 너무 쫓는 것이 아닌가. 가끔 뒤로 좀 돌아보셨으면 싶어요. 그 뭐 파격 행보도 하고 다 좋은데 가끔 말씀하시고 보면은 좀 이게 뭔 얘긴가 하는 부분들이 이 뭐 창조적 이 뭐 경계 우리 충북은 경계가 많은 지역에서 창조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좀 뭐 거대한 프로젝트지는 알겠는데 뭐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아주 말썽달썽한 그런 내용들이 많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알쏭달쏭하면 이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취임 한 달 부분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